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, 아역톡입니다. 여러분, 지난 영상에서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, 이번 시간에는 안정애착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. 애착이라는 거는 주 양육자와 아이가 맺는 정서적인 유대관계라고 했잖아요. 이때 이 주 양육자라는 건 대부분 이제 저희가 엄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만약에 주 양육자, 그러니까 양육을 전담하는 사람이 아빠거나 뭐 할머니라면 아이의 주 양육자는 아빠 아니면 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안정애착을 맺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. 스킨십, 일관적인 돌봄, 민감성입니다. 네,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스킨십인데요. 예전에 저희가 손 탄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아기일수록 엄마의 이 따뜻한 신체적 접촉, 포옹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. 쉽게 말하자면 남녀 커플이 이렇게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킨십, 신체적 접촉, 따뜻한 포옹 이런 거 다 필수적인 거잖아요. 아기와 엄마한테도 아주 마찬가지입니다. 안정애착을 형성하는데 양육자의 민감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. 민감성이란 아이가 현재 원하는 게 뭔지, 아이 욕구가 무엇인지 양육자가 빨리 파악해서 민첩하게 욕구 충족을 해주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가 기저귀가 축축해서 엥 하고 울면은 얼른 달려가서 우리 애기 쉬했구나 하고 기분 좋은 음성으로 기저귀를 갈아주고, 또 배가 고파서 운다면 얼른 달려가서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. 네, 민감성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생각해 보자면 아이와 엄마가 딸랑이를 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. 그런데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고개를 좀 돌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쪽쪽 빨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좀 피곤하거든요, 쉬고 싶어요,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잠깐 뒤로 물러나고 아이에게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데, 엄마가 그 신호를 캐치를 못하고 막 딸랑이를 계속 흔들어주거나 아니면 왜 이거 재미없니? 다른 장난감 가져와가지고 또 막 놀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엄마가 되게 열정적으로 놀아준 거랑은 관계없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해주네, 내 욕구를 잘 받아들여주지 않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민감성은 우리 기질편에서 얘기했듯이 조화의 적합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만약에 청각에 되게 예민한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이 아이가 예민하니까 오히려 막 더 시끄러운 데 데려가서 익숙해져라, 이 소리에 더 예민해지지 않도록 해줘라,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하는 거는 민감성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아이가 순하다고 해서 엄마의 민감성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. 아이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표현하거나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더 먼저 이 아이가 필요한 게 없는지, 이 아이의 어떤 상태인지, 아니면 어떤 걸 원할 수 있는지 미리미리 이제 파악하고 채워주는 게 굉장히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. 순한 애기들도 그렇게 돌봄을 받는 경험을 해야 요구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안정애착을 맺기 위해 중요한 것 세 번째, 바로 일관성 있는 돌봄입니다.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불편하다고 좀 칭얼대거나 이런 상황에서 양육자가 적절하게 반응해 줘야 된다는 거, 요거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양육자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잘 달래줄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애착, 안정애착이라는 거는 결국엔 엄마와 내가 있을 때 안정감, 편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. 일관적인 태도로 아이에게 대해주는 것이 아이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이번에는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안정애착에 방해가 되는 것들 역시 세 가지입니다. 우울증, 갑작스런 부재, 양육자의 잦은 변화. 우울증 같은 경우에 많은 전문가와 연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죠.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경우에 아이를 케어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, 우울증이 있어서 정서적인 에너지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은 아이에게 옹알이에 반응해주거나 스킨십 해주거나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.
그런데 사실 엄마가 우울하다고 해서 엄마 탓을 할 수는 없고요. 오히려 엄마가 우울할수록 주변의 도움, 남편, 뭐 친정 부모님, 시부모님 이렇게 주변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고요. 그리고 우울하기 이전에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.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육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. 아기들이 약 8개월경이 되면 애착 대상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게 되면서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생기게 되는데요. 이거는 애착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에요. 이럴 때 아기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온다. 그러면 이제 아기들이 양육자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에서 많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. 저는 주변에 봤는데 엄마가 이제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러면 엄마가 짧게는 한 달, 더 길게는 몇 달 동안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런 피치 못할 상황에는 또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? 그런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일단은 엄마 대신에 아빠나 할머니가 양육자의 부재를 좀 대신해줘서 아이를 잘 케어해주고 엄마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아이와 애착 형성을 하는데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그러니까 애착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엄마랑 둘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남편이라든지 아이 입장에선 외할머니, 뭐 친할머니 이렇게 주변에 도움 여러 친척들과 애착을 잘 맺고 있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안정애착 형성에 방해가 되는 거는 양육자 자체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나를 돌봐주는 만약에 도우미 아줌마를 썼는데 그 아주머니가 한 달마다 바뀐다.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대상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. 이럴 때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애착이란 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돌봄받는다는 느낌을 일관적으로 느끼는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봄의 손길이 자주 바뀌고 하는 건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체 양육자를 구하거나 아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에도 이런 점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. 네, 육아동지 여러분, 이번 영상에서는 안정 애착을 맺기 위해 중요한 것 3가지, 방해가 되는 요인 3가지 말씀드렸어요. 각각의 요인들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안정 애착 하는 거 엄마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정말 많은 손길과 많은 도움 너무 필요하고요.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아육톡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. 좋아요도 꾹꾹,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. 육아동지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